자, 오늘은 명제 두 번째 시간. 명제 두 번째 시간인데 또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뭘 배울 거냐면 오늘은 주어진 명제의 역과 대우. 뭐라고? 주어진 명제의 역과 대우가 도대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여러분 선배들이 조금 고생했던 요 이상한 단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증명법. 여기 뭐 제목은 여러 가지 증명법이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증명법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게 뭐라고요? 명제 두 번째 시간인데 주어진 명제의 역과 대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라고? 주어진 명제의 역과 대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두 번째는 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이 뭔지. 세 번째는 뭐가 나냐면은 여러 가지 증명법 중에서 두 가지 증명법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한 내용들이 무엇이 나오는지를 한번 슬슬 알아보도록 해 봅시다. 자, 오늘은 명제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거는 제목이 뭐가 나왔냐면은 명제의 역과 대우가 나왔대. 뭐라고? 어떤 주어진 명제의 역과 대우의 의미. 여기는 그냥 정의 쪽이니까 읽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역. 주어진 명제의 역의 의미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가정과 결론의 위치만 바꿔놓은 거. 뭐라고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놓은 거. 자, 우리가 주어진 명제에서 요 조건 P를 가정, 요 조건 Q를 결론 이렇게 썼었잖아. 이 녀석의 위치를 바꿀 거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Q이면은 얼마? Q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또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쓴 녀석을 주어진 명제에 얘를 주어진 명제 뭐라 부른다? 역이라고 부른다. 뭐라 부른다고요? 주어진 명제 역. 괜찮을까요? 자, 넘어갑니다. 밑에 거는 뭐가 나왔냐면은 가정과 이번엔 대우를 해야 되겠지. 뭐 대우.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한 후에 뭐까지 해라? 서로 위치까지 바꿔라. 뭐 한다고? 가정과 결론을 부정을 한 다음에 뭐까지 해라? 서로 위치를 바꿔라. 그럼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 명제의 대우는 이렇게 얼마? not Q. not Q이면은 뭐랑 같다? 이렇게 not 이렇게 P랑 같더라. 괜찮을까요? 리얼리? 이게 뭐라고? 주어진 명제의 뭐다? 대우다. 자, 그럼 결국 역과 대우는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뀌거나 부정을 한 다음에 위치까지 바꾸라면서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나왔냐면은 주어진 명제와 요 2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밑줄 주어진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의 참과 거짓을 볼까요? 뭐라고요? 어떤 명제가 주어져 있고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구했을 때 그 대우의 참과 거짓을 판단을 해보자고. 자, 첫 번째 건 뭐가 나왔냐면은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은 주어진 명제가 이렇게 참이면 주어진 명제의 대우도 뭐가 된다? 주어진 명제의 대우도 뭐가 된다? 참이 된대요. 에?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자, 이게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이런 걸 배웠었잖아. 여기서 요 명제가 이렇게 참이 되려면은 누가? 요 조건 P의 진리집합인 요 집합 P가 조건 Q의 진리집합인 누구한테 이렇게 Q한테 뭐 한다? 이렇게 포함이 될 때가 참이라면서요. 인정. 그럼 이 녀석을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봤더니 뭔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쭉 그어봐. 이렇게 그었어. 자, 얘는 전체 집합 U. 자,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한테 포함되는 거니까 나 이렇게 진리집합 P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진리집합 Q는 요 바깥쪽에서 이렇게 돼버리겠지.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파란색 이렇게 얘가 뭐다? 이것이 진리집합 Q다.
이렇게 돼야만이 조건,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 돼버리겠지. 괜찮을까요? 자, 이때 오른쪽을 봤더니 오른쪽은 뭐가 나왔냐? 이렇게 not 뭐가 나왔다고? not Q가 나왔으니까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뭐가 돼버려? 이렇게 Q의 Q의 여집합이 돼버리겠지. 마찬가지로 not P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다? P의 뭐가 나? 이렇게 P의 여집합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Q의 여집합은 왼쪽에 주어진 벤 다이어그램에서 나 Q의 여집합. 자, Q의 여집합은 요 바깥쪽, 요 집합 Q의 바깥쪽에는 요만큼이 되버려. 여기 만큼. 괜찮을까요? 이렇게. 리얼리. 자, 이 녀석이 누구한테? 이번엔 P의 여집합. 요 P의 여집합은 빨간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P의 여집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리얼리 진짜로. 그럼 얘가 뭐가 보이냐면은 뭐라고? 그렇죠. 요 검은색이 누구한테? 요 빨간색한테 이렇게 포함되는 게 보이잖아. 인정. 그럼 얘가 뭐라고요? 요 Q의 여집합이 요 P의 여집합한테 이렇게 포함되는 거니까 주어진 명제 대우도 뭐가 된다? 이렇게 참이 돼버리게 된다. 괜찮을까? 자, 반대로 뭐가 나왔습니까? 주어진 명제가 이렇게 거짓이라면은 주어진 명제가 주어진 명제 대우도 거짓이 돼버리게 된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로.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은 주어진 명제의 대우도 참.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라면은 주어진 명제의 대우도 거짓. 이해가 될까? 진짜? 확실히? 선생님, 우리가 그 위에서 역도 배웠는데 역은 어떻게 돼요? 역은 주어진 명제의 참과 거짓과 역의 참 거짓은 연관성이 없어요. 즉, 주어진 명제가 참일 때 역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주어진 명제가 거짓일 때 주어진 명제의 역은 역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역의 참과 거짓은 참, 거짓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우리가 무엇을 이용해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3단 논법은 뭐냐면은 자, 요겁니다. 3단 논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요 P면 Q이다가 참이고 요 P면 Q이다가 이렇게 참이고 그 다음에 Q이면 얼마 이렇게 R이다가 이렇게 참일 때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P면 얼마 이렇게 R이다도 뭐가 된다? 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은 P이면 R이다도 뭐다? 참이다. 얘는 뭐 보이는 과정이 어렵지가 않지. 우리가 좋아하는 진리집합. 자, 진리집합을 써봤더니 요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P가 진리집합 Q한테 뭐가 된다? 이렇게 포함된다. 같은 방법으로 Q이면 R이다가 참이라고 나왔으니까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누구한테 이렇게 R한테 뭐가 된다? 이렇게 포함된다. 그러면은 요거의 관계에 있어서 요 P랑 R이랑 서로 뭐 한다고요? P가 R한테 포함되는 거니까 요 P이면 R이다라는 요 명제도 뭐가 돼버린다? 참이 돼버리게 된다. 괜찮을까? 이것이 주어진 명제의 역과 대우 그리고 3단 논법을 말하는 것이다. 괜찮지? 자, 그럼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야 되겠지?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하나를 더 쓰겠습니다. 이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 무슨 조건? 필요 이렇게 충분 조건 여기까지 쓸게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 자, 읽어볼까요? 자, 주어진 명제가 참일 때 주어진 명제 P면 Q이다가 참일 때
우리가 이 녀석이 참일 때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쓰겠다고? 이렇게 명제 P면 Q에다가 참일 때 얘를 기호로 요 가운데 부분이 지금 이렇게 나왔다면서 이렇게 괜찮을까요? 이건 기호적인 약속이다. 이때 조건 P는 조건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뭐라고? 요 조건 P는 조건 Q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 자, 거꾸로 조건 Q는 조건 P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 이렇게 부른대요. 선배들이 요 용어, 요 단어 때문에 상당히 헷갈려 했는데 이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녀석을 조금 바꿔서 해석할 테니까 잘 봐봐. 자,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요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봤더니 요 조건 P의 진리집합, 요 P가 조건 Q의 진리집합, 요 Q한테 뭐가 된다? 이렇게 포함이 될 거 아니냐. 인정. 그러면은 요 앞에 주어진 요 앞부분에 주어진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작은 부분은 큰 거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뭐라고? 작은 부분. 선생님, 작은 부분이라니요? 여기서 요 위쪽에서 요 P가 Q한테 포함되니까 P가 Q보다 작잖아. 그래서 작은 녀석은 큰 거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자, 반대로 오른쪽에 주어진 이거 요 큰 녀석은 작은 거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 뭐라고요? 큰 부분은 작은 녀석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얘는 필요 조건이 된다. 뭐라고요? 큰 녀석은 작은 녀석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x가 이렇게 1 나왔을 때 x가 1이면 이렇게 x가 1이면은 뭐가 나온다? x의 제곱은 이렇게 잠깐 1이라고 쓰지 마시고 써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 자, 주어진 명제는 참인 게 보이겠지? 왜 참이냐고? 앞에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누구밖에 없다? 1밖에 없다. 오른쪽 걸 만족하는 진리집합 뭐가 있다? 이렇게 마이너스 1과 얼마? 이렇게 1 두 개가 있다. 괜찮지요? 리얼리? 진짜로? 확실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 x가 1이라는 녀석은 이 녀석은 오른쪽에 주어진 x의 제곱은 1 이 녀석을 충분히 만족을 시키지. 뭐라고요? x가 1이라는 녀석, 즉 작은 녀석은 x의 제곱이 1이라는 녀석을 충분히 만족을 시킨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다. 작은 부분은 큰 부분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런데 이때 이 녀석, 요 오른쪽에 주어진 이 녀석이 지금 요 왼쪽에 주어진 이 녀석을 만족을 시키려면 얘를 이렇게 만족을 시키려면 누가 사라져야 돼? 요 마이너스 1이 누가 요 마이너스 이렇게 사라져야 돼. 이것이 사라져야 될 필요성이 생긴다.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을 없애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다고. 요 마이너스 1을 없애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없애야 될 필요성이 생긴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 큰 녀석은 작은 녀석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가능할까요? 리얼리? 진짜로? 자, 밑에 것도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P면 Q이다에 대해서 뭐라고? P면 Q이다에 대해서 P면 Q이다가 참이고 뭐라고? Q이면 P이다가 참이라면서 이건 뭐야?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라고? 그럼 이건 이걸 말하는 거 아니냐? 이 녀석을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포함관계를 써봤더니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P가 이렇게 Q에 포함된다. 또 Q이면은 P이다가 참이니까 Q가 누구한테 이렇게 P에 포함돼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다? 말 그대로 이것이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가 이렇게 서로 같은 거잖아. 그럼 P랑 Q랑 서로 같다는 얘기네.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요 양방향의 화살표를 쓰게 되고, 이때 이러한 명제를, 이러한 조건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필요 충분 조건. 조건 P의 진리집합과 조건 Q의 진리집합이 서로 같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고?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겠다.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무슨 조건?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 괜찮죠?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의 의미. 자,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동. 아이고, 넘어갔는데. 자, 3번은 뭐가 나왔냐면은 여러가지 증명법. 무슨 법? 여러가지 증명법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여러가지 증명법 중에서 두 가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요 증명의 의미가 뭐였었지? 어떤 증명의 의미. 뭐라고? 요 증명의 의미는 뭐였었냐? 어떤 정의나 이미 알려진 사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장이나 수식이 참임을 보이는 과정. 뭐라고요? 어떤 문장이나 수식이 참임을 보이는 과정을 우리가 증명 또는 증명한다. 이렇게 썼었지. 자, 우린 여기서 여러 가지 증명법 중에서 두 가지만 배울 건데 첫 번째 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 뭐를 이용한 증명?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래요.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어렵지가 않은 게 원리가 이거라면서 어떤 명제가 참이면은 주어진 명제의 대우 명제도 뭐다? 대우 명제 참이니까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보일 때 주어진 명제를 직접 증명하는 게 어려우면은 주어진 명제의 대우도 참이니까 대우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라. 이것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직접 증명하는 게 어려우면은 주어진 명제의 대우도 참이니까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임을 증명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은 이렇게 규율법이 나왔습니다. 무슨 법? 규율법. 자,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주어진 명제 또는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서 뭐라고요?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거나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모순이 생기는 것을 보임으로써 원래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규율법. 무슨 법? 이렇게 규율법이라고 부르겠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밑에 증명이 나왔는데 이 증명은 뭘 보일 거냐면은 우리는 루트 5가 뭐인 거요? 루트 5가 이렇게 루트 5는 유리수이다. 미쳤군요. 루트는 뭐라고 이렇게 무리수이다. 이렇게 무리수이다. 자, 생각을 해봐.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루트 5가 무리수인 거 알고 있지. 근데 루트 5가 무리수임을 보이래. 아니 선생님, 우리가 대장금도 아니고 루트 5가 무리수인데 무리수는 무리수이지 왜 또 무리수가 무리수임을 보이라는 겁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증명이라니까. 당황스럽잖아.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이미 루트 5가 무리수인 걸 알고 있는데 그 녀석이 무리수임을 보이래. 와, 말도 안 된다. 자, 그럼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규율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건데 첫 번째 여기 봐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 주어진 명제의 루트 5가 무리수인 거 이 녀석을 부정을 해. 자, 무리수의 부정은 뭐다? 그렇죠. 무리수의 부정은 유리수잖아. 이렇게 유리수라고 부정, 유리수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냐. 여기가 뭐라고? 이것이 1단계 주어진 명제를 뭐 했다? 이렇게 부정을 했다. 가능할까요? 뭐를 했다? 부정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유리수의 정의가 뭐 보내 법 이거 매우 중요하다. 유리수는 이렇게 분수꼴로 쓰여지는 게 유리수였었지. 무슨 꼴로 이렇게 분수꼴. 자, 유리수가 B분의 A꼴이고 A와 B는 서로소인 정수. 무슨 소? 이렇게 서로소.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소. 요 서로소인 정수가 나오게 돼요. 자, 뭐라고? 유리수는
A분의 B꼴 혹은 B분의 A꼴로 써지게 되는데 이 A와 B가 무슨 관계에 있다? 서로소 관계에 있는 정수가 돼버리게 된다. 자, 주어진 녀석의 양변을 뭐 했다? 양변을 이렇게 제곱했대요. 제곱하니까 뭐가 돼버린다? 양변 제곱하니까 A제곱이 얼마? 5B의 제곱이 돼버린다. 그럼 A의 제곱이 5B의 제곱 나왔으니까 어떻게? A의 제곱은 누구의 배수다? 이렇게 5의 배수. 누구의 배수? 이렇게 5의 배수. 5의 배수다. 이렇게 배수. 그럼 A를 제곱한 녀석이 5의 배수이니까 A도 누구의 배수? 이렇게 5의 배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A가 5의 배수인 거 발견했으니까 A를 이렇게 5K라고 놓을 수가 있겠지. 왜? 누구의 배수? 5의 배수니까. 그럼 이 녀석을 요 왼쪽에다 대입하니까 이렇게 써지게 되고, 그럼 이제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B의 제곱이 뭐가 나온다? 5K 제곱 나왔으니까 B의 제곱도 누구의 배수? 얘가 5의 배수가 된다. 누구의 배수? 이렇게 5의 배수. 자, B의 제곱이 5의 배수가 나왔으니까 B도 누구의 배수? 이렇게 5의 이렇게 배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괜찮냐? 그런데 이렇게 쓰니까 A와 B가 둘 다 누구의 배수? 5의 배수가 되겠지. 그럼 A와 B가 둘 다 5의 배수니까 나번 조건, 아까 나번 조건 이거 이렇게 서로소 무슨 소? A와 B가 서로소라는 가정에 이렇게 모순 뭐가 생겼다고? 가정에 모순이 생겨버리잖아. 뭐가 생겼다고? 모순. 그러면은 이러한 가정이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정했냐면은 루트 5는 무리수라고 가정을 했지. 그럼 이러한 가정은 잘못된 가정이니까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다. 뭐라고? 유리수가 아니니까 뭐가 된다? 무리수가 돼버리게 된다. 이렇게 주어진 명제 또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주어진 가정이 모순이 생기는 것을 보임으로써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과정을 우리가 어떤 증명법, 규律법, 무슨 법, 규律법 이렇게 부르겠다고요. 괜찮을까? 무슨 법, 규律법, 무슨 법, 규律법 되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명제 두 번째 시간으로 자,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알아봤고 특히 대우의 성질, 배우의 참과 거짓은 주어진 명제의 참, 거짓과 같다. 그리고 아래쪽에 여러분 선배들이 상당히 고생했던 주어진 명제의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이 나와 있고 왼쪽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싫어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증명법 중에서 배우를 이용한 증명과 규律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규律법은 가끔 몇몇 학교에서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한번 눈으로 훑어보기를 바랍니다. 괜찮을까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잠시 기지개를 펴고 뒤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다를 느껴보기를 바랍니다.